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화요일 순서 뉴스테이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청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PD 말에 따르면 뉴스파다 벌써 50회차라고 하는데 자축할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권은 잠시 후에 다뤄보겠고요. 요즘 뉴스 보면서 민방위 옷 입고 이제 나오는 공직자들 많이 보실 텐데 두 분 다 아마 역시나 처음에는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노란색, 라임색으로 많이 표현하던데 이 민방위복을 입고 나오다가 요즘은 청록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민방위복 지금 색이 바뀐 게 이번 정부에서 이어진 거죠?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이 됐는데 그러다가 지난해 8월에 행안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민방위복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설명을 보면 민방위복의 방수나 난연 등 이 기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변경을 추진한다고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올해 5월에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이 민방위복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면서 개편을 공식화했고 지난 8일이었죠.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이 공포가 되면서 예. 이제는 개편이 정식화가 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민방위 마크도 바뀌었고 색깔은 노란색으로, 녹색으로 또 소매의 여민 부분 디자인 등도 일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18년 만에 민방위복 색이 변경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기능 개선 좋습니다. 예, 그런 옷 입고 또 현장에 많이 찾아가고 또 훈련할 때 잘할 수 있다면은 좋은 이야기인데 마침 어제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을지 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정부가 이제 올해 이번 을지 연습부터 개편한 초록색, 그러니까 청록색 민방위복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지자체가 한꺼번에 그 바뀐 민방위복을 구입할 예산 여력이 되지 않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일부 몇 달 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산 부담 지적이 나오자 행안부도 기존의 노란색을 혼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신에 앞으로 구입한다면 청록색을 구입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경남도와 각 시군을 보더라도 당장 시급하지 않은 이 민방위복 구입에 지금 상당한 예산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을지 연습 첫날 때 대부분 공무원이 기존의 노란색의 민방위복을 입었지만 앞으로의 이 공식 일정, 대통령의 경남 방문 이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교체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영상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모두가 청록색을 입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혼용해서 입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뉴스 기사 찾아보니까 단가가 이제 5만 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던데 어쨌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긴축 모드이고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세수 감소 때문에 아껴야 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야,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뭔가 바뀌지 않았어요? 추경도다고 하는데 예. 갑자기 또 민방위복 교체해라고 하니까 아마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이 난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또 그 민방위복은 누구나 다 입는 건 아니에요. 을지 훈련 기간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간부들이 그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데 간부들은 또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남았는데 이것도 사입으려고 하니까 또 조금 세금으로 어차피 사야 되니까 좀 아까운 부분도 있는 거고 그 실제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시군 단위 같은 경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이것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모든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서 어떤 부분에 돈을 투여해야 되느냐, 물난리, 홍수 피해 이게 이제 가장 시급한 게 해결해야 될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민방위복을 바꿀 돈이 있으면 차라리 현상에서는 홍수나 가뭄 같은 재난 예방에 쓰는 게 먼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복구 작업 지금 한창 중인데 얼마 전에 국민성금 모금까지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뭔가 이게 좀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태풍 피해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월 초까지는 태풍이 다가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의 결정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돈이 풍족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돈은 늘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자체가 더욱더 이 민방위복 교체에 대해서 좀 난처한 입장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수해 입은 사람들은 집 수리비가 없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셨고, 민방위복 바꾸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앞서 이창원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기능성이 좋다고 그러고, 한 기사 찾아보니까 눈에 더 잘 띄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청록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경남 도청뿐만 아니라 앞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있고 있는데, 네. 경남도로 와보면 도청도 있고 도의회도 있고 그렇죠. 교육청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신형 민방위복이 기존의 민방위복보다 한 2배 가량 비싼 5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해 말 기준 이 경남도나 18개 지구 소속 공무원들의 수를 봤을 때 한 2만 3,500여 명이었는데 5만 원을 단가로 잡으면 예산은 한 11억 정도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이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경남도의 말만 보더라도 올해 당장 확보한 예산이 없고, 특히나 뭐 세수 감소로 내년도 교부세나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 경남도의회는 다른 광역시도의 상황을 주시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도교육청은 최근 120벌을 우선해서 좀 구입했다고 해요. 이것은 간부 공무원 위주로 일단 입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괜히 위화감도 들겠네요. 네. 이런 뭐 비판을 의식해서든지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예.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민방위복을 구매하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구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변경된 그렇죠. 민방위복으로 구입하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 뭐 그럼에도 이제 민방위복을 매일매일 입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한 뭐 4-5년 입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리고 CBS 인터뷰 보니까 공무원 노조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 뭐 경찰, 소방대원이 될 텐데 이분들 뭐 장비나 옷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충북도지사가 뭐 노란색 입었니, 라임색 입었니, 뭐 청록색 입었니 이런 걸 따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 현장에 바로 나타나지 않았냐, 이것을 지적했는데, 눈에 잘 띄는 색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 이 사람들 눈에 먼저 띄는 책임자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뭐 현장 걱정보다는 앞으로 먹는 것, 미래 걱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혹시 했는데 일본 정부가 오전 강요 회의에서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기상 등의 지장이 없으면 모레부터 방류한다고 합니다.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관계 강요회의를 열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등의 지장이 없으면 24일부터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예.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보면 국제 원자력 기구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이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또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관계가 확실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뭐 저희 얘기하겠습니다만 중국이나 태평양 도서국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 방류를 보니까 2021년 4월에 스가 당시 일본 총리가 이 오염수 처분의 해양 방류를 공식한 이후 한 2년 4개월 만이고,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에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그리고 또 기억이 오래 남을 법한 8월 22일. 자, 그리고 이제 당장 모레입니다. 모레면 24일이죠. 이때 이제 방류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미 양국의 지지로 이제 기반을 기시다 총리는 다졌고, 일본 방류의 계기가 돼버린 정상회담이 됐는데, 또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어찌 보면 한미일 정상회의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 뉴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뭐 말문이 막혀요. 일단. 네. 그러니까 일본이 방류하는 거는 원전 오염수인데 그냥 오염수도 아니고 원전 오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게 일본의 입장일 테고, 또 육지에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처리 비용, 관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빨리 방류하는 시기만을 일본이 이제 저우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 이제 명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태평양 을 대표하는 미국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한국이 오염수 방류를 허락한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도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예. 이제 이게 논의가 되고 그 방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방류를 결정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도 일본이 빨리 방류하는 것을 내심 좀 반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선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방류하는 것보다 예. 지금 방류하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후유증이 훨씬 덜 나거든요. 총선 임박해가지고 만일에 방류 문제가 정치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 선거에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하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데 예. 그때는 더 심각하게 들리니까 네. 지금 차라리 방류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진짜 방류를 하게 되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저희가 뭐 당연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방류를 안 하도록 해야 총선이 내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뭐 여러 선거에서 다 승리를 할 수 있는 여당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정부 여당은 총선 전에 방류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예,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IAEA 최종 보고서 나왔을 때도 IAEA는 책임은 안 진다라고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IAEA 그 안전 기준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중국 정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류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 정치권 반응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정치교의 공세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은 당장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이 결과라면서 총공세를 예고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방류 철회를 주장하며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오염수의 이 해양 투기 결정은 전 인류와 바다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범죄임을 주장하면서 전략적이고 이기적인 무책임한 행태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정부와 입장이 같다면서 예의주시 상황을 지켜보면서 따로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신에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를 위해서 괴담 정치나 거짓 선동을 잇고 있다는 비판을 냈고 뭐 앞으로는 이제 가짜 뉴스 대응 또 우리 수산물 소비 협약 등의 활동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예. 정부는 오늘 3시 이제 1일 브리핑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한국 전문가의 오염수 현장 참여나 뭐 신속한 정보 공유도 앞서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몇 가지 요청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 그 안전기준 부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라고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정부의 반응은 참 의아합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여당과 야당의 반응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 확정으로 그 정치적으로 호기를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슈화 시키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여당은 뭐 계단 말고는 딱히 그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안 보여요. 그 개인적으로 정부 여당의 정치적 결정이 너무나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오염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바다의 환경 오염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환경 주권 그다음에 건강 주권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이제 너무나도 쉽게 우리 정부가 허용을 해버렸고 그 방류해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좋을 게 단 하나도 없는데 또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그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지 그 한일 공조 강화 이런 거 말고 이런 원론적인 말 말고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다라고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당 내 대다수 인사들 야당 시절 때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돼 가지고 노골적으로 반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정말로 안 갑니다. 예. 앞서 괴담 말씀하셨는데 우리 바다 지키기 TF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과 가짜 뉴스로 인해 죄 없는 우리 어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과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이 오염수 방류 안 된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우리 미래가 걱정된다 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하고 있는데 괴담 선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선전하면 또 홍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정부, 일본 정부 아니고 우리 정부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여드리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을 먹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는 어떨까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농도의 삼중수소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또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 먹이사슬을 따라 방사능이 축적돼 태평양 생태계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일부 주장 역시 괴담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정부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안심하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로 충분히 보고 들으셨을 텐데 최근까지 문체부가 수산물 안전관리 정부정책 홍보 차원에서 10억 원의 예산 투입한 영상으로 확인이 됐던 건데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영상 송출에만 관여한 것이 드러난 셈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한 홍보에 정부 및 대통령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것은 예산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두 분과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파다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함께하고 있고요. 실시간 댓글로 뭔가 자주 섞인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뭐 동해 바다도 일본해, 뭐 독도는 일본에 있으니 일본 거네 하시면서 야 이거 지구종말 카운트다운 아닙니까? 이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앞서 그 정부 안심 또 안전에 대한 홍보하는 영상 어찌 보면 야당 괴담 선전에 맞서는 영상으로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애초 방류를 만약에 못 막는다 하더라도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그 홍보 영상 보고 예. 딱 느낀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보는 순간 말문이 탁 막혀버렸어요. 이 영상을 제작을 했을 때 예. 분명히 참모진 아이디어 같은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아요. 강북절 경축사 작성도 그렇고 분명히 참모들이 나서 가지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자고 아이디어를 냈을 거고 뭐 강북절 축사도 그렇게 이제 참모들에서 작성을 했을 건데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한심하게 보이고요. 참모들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포퓰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지금 뭐라고 계속해서 표현하냐면 이제는 친일을 넘어서 숭일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정도로 이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일본 오염수 방류 홍보 영상을 우리 정부가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마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엮여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되면 이제 오염수 방류 카운트다운 1입니다. 네, 내일 또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듣겠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에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건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기우인 것인지는 저희가 잠시 뒤 물어보다 해서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간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